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네. 자, 지금 문 정권이 내세운 진보의 가치가 진보 진영 학자들한테서조차도 네. 지금 이렇게 외면받고 있죠. 네네. 오늘 아침에 뭐 저기 조선일보에도 보니까 네. 그 철학자 네네네. 한번 인터뷰를 해서 네네. 또 5.18 관련 이 폄훼법 처벌법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데요. 자, 지난번에 연휴 기간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 어느 대깨문의 일기라는 기사가 있었죠. 네네. 예, 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네네. 그래서 1월 2일자에 나왔던 이제 그 기사인데 이제 뭐 강력한 지지 기반은 언제나 정치인의 최고의 자산이고 또 문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환상의 콤비처럼 여러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었다. 좀 여기서도 약간 솔직히 좀 기사 내용에 좀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자를 작성한 기자가 얼마 전 누가 보내준 대깨문의 일기는 이렇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전세를 살던 대깨문 김모 씨는 종부세 인상 뉴스에 투기꾼 놈들 잘됐다 하며 박장대소를 했다. 5개월 후 전셋집 재계약 날 월세 200만 원을 내라는 집주인 말에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로 쫓겨나게 되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빨간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그의 이어폰에서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 흐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대깨문의 일기란 내용들을 좀 했는데, 그 뭐 요즘에 김어준 가지고 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공언한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뭐 TBS 서울 이제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을 퇴출을 해야 되겠다, 퇴출을 시켜야 된다는 걸 뭐 공약을 내세워서 뭐 또 맞다 안 맞다 그거 가지고 좀 작은 논란이 있는데, 뭐 저는 결론적으로 김어준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성공한 정치 브로커에 불과하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계급 배반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 혁명 21이 국가적 주택 공급을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신이 무슨 똥당의 지지자다, 네. 아니면 뭐 거수기당의 지지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이 자신의 계급을 타파하기 위한 계급에 의해서 자신의 신분이 저 모양인데 그걸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노예 노릇을 하고 있거든요. 기득권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학술적 용어로 계급 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가 개혁이 안 되는 것은 모든 계급 배반 투표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데, 이 사람 한번 보세요. 대깨문 중에 이런 사람 많죠. 그렇습니다. 사회적으로 좀 불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면 자신이 지지하는 그 계층이 문가리와 그 당이 그의 이 자신의 신분에 의한 사회적 불만을, 경제적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그런 불만을 더 심화시키는 일을 하느냐. 네. 자, 더 심화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그 김어준 방송이나 경기도에서 쫓겨나서 서울로 오는 한 1시간 반, 2시간 기간 동안 귀에서 들으니 행복해지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최근에도 이제 그 소장이 방송을 들으면 소장이 뭐고 뭐 보수냐 중도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로 2020년 21년 이제 현재 이제 특히 새해에 들어와서는 이런 질문은 정말 무의미하다. 뭐 보수면 어떻고 중도는 어떻고 진보는 어떨 겁니까? 근데 다만 이제 하나 걸러야 될 장치는 하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소장님께서 좀 전에 소개하신 이제 그런 철학과 이제 교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처럼 최소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제 자격은 최소한 전체주의는 반대해야 된다. 전체주의에 대해 동조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어준이나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저는 문가리의 전체주의적 모습들, 그다음 정말 그 헌법상의 기본 원칙들 다 무시하는 것까지 옹호하고 나서는 세력들과는 이제 어떤 대화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국민이나 국가적인 관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저는 결국은 그런 이념, 이 사람이 중도냐 이것이 아니라 결국 그 어떤 사람이나 세력이 내세운 어떤 정책들이 나의 자유와 평등을 보다 확장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냐, 유지시키는 쪽으로 나가는 것이냐, 아니면 줄어드는 쪽으로 가는 것이, 그것만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게 이제 이러저러한 막 브랜드, 뭐 라벨 이런 거는 이제 그제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 보면 뭐 진중권유를 비롯해서 진보와 보수의 문제를 네. 마치 이제 진보와 보수의 잘못된 위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애초에 진보가 아니었을 가능성, 대한민국의 그렇습니다. 진보가 아니었을 가능성, 네. 대한민국의 보수가 애초에 보수가 아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번 변하는데 대학 다닐 때 학생운동을 주사파 전대협 한 총련에서 했다고 그것이 민주주의고 진보냐라고 네. 봤을 때 애초에 좌파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좌파면 자신의 계급과 신분이 어떻더라도 내려가서 그야말로 노동자나 사회빈곤층 약자를 위해서 애를 쓰고 같은 위치에서 노력하는 게 좌파지요. 보수라면 자신이 이 상류층으로서 기득권층으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내려놓고 그야말로 사회에 이 점진적인 더불어의 발전을 갖다가 도모하는 게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수 진보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건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뭐 영국의 왕실 같은 경우에 엄청난 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국가로부터 엄청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특권과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거나 특히 전쟁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왕실의 일원들부터 다 대부분 다 군에 입대하고 전쟁이 나면 참전까지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엘리트로 인정해주고 대우도 해주는 것이 있다는 사람은 만약에 내가 보수를 어떤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 중에 내가 엘리트라면 정말 솔선수범해서 무언가 그런 공익을 위해서 기여가 있을 때 나서야 되는 것임에 불구하고 또 보수 성향, 지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냥 평등한 시민이라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지도자로 인정해줘야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모습은 전혀 뭐 보여준 적이 없는 것이고 근데 뭐 진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뭐 소장님도 기억하시겠지만은 특히 전대협, 뭐 한청년, 이름 NL 주사파 같은 경우는 뭐 저가 또 기억나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기억나는 게 전대협 시절인데 뭐 전대협 의장님 하면서 무슨 뭐 정말 그 사람이 대단한 지도자인 것처럼 막 떠받들어주는 그런 문화 막 뭐 어디 뭐 집회에 나타나고 그러면 뭐 정말 아이돌들 나타나는 것처럼 막 소리 지르고 눈물 흘리고 뭐 이런 현상들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희한하게 이제 아이돌 무슨 이런 바 문화와 겹쳐지면서 결국 이제 그 대상을 이제 문가리로 만들어서 뭐 말 그대로 뭐 우리 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는 그 문구 자체가 진짜 바 문화에서 나오는 그런 말들이 이게 무슨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세력 속에서 횡행한다는 자체가 이게 정말 후진적이고 전제적인 어떤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대학 다닐 때부터 그런 게 굉장히 역겨운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후배들하고 MT를 갔거나 뭔 일을 하면 마지막까지 뒷정리하는 거, 아침에 설거지하는 거, 뭐 밤에 뒷정리하는 거 그런 게 후배들을 보고 배우라고 맨날 했어요. 그래서 뭐 청소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도 집회하면 내가 짐 들고 다 나르고 하잖아요. 몸도 시원찮아도.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정도는 몸에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저는 살면서 부동산 투기 한 번도 안 해요. 집을 가지고 돈 벌어 본 적 없어요. 네. 투기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일을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 내가 남한테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는 인생을 오래 거쳐왔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그건 적어도 내 양심이죠. 그러면 진보라고 하면 적어도 자기들이 80년대 때 그렇게 남에게 전파를 했다면 그 가치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나 이런 건 안 하고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지금 자식들 뭐 장관 해먹겠다고 기어놓은 놈들 한 꼬라지들 안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표절하고. 나는요 서울대 석사 수료했어요. 석사 수료한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왜? 다 대피를 하든 뺏기든 내고 말지. 그렇습니다. 석사까지 2년 등록금 내고 2년 공부하고 교수들한테 시달리고 그러고는 그걸 갖다가 논문을 안 내고 수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석사를 수료하시는 분들은 딱 한 경우죠. 그러니까 이 논문이라는 거는 내가 진짜 연구해서 써야 되는데 네. 내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네.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그 논문을 내가 쓸 수가 없으니까 나는 뭐 하기를 안 받겠다 이런 분들인 거죠. 그거에 다른 거 밖에 없죠. 나갔으면 농민운동 사회운동 한다고 시간이 도저히 안 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달은 풀로 비워서 해야 되는데 한 달을 비울 시간이 안 나니까 내가 그냥 안 내고 말고 수료하고 말겠다고 수료했지요. 네네. 남들 뭐 그게 아까운 줄은 모릅니까? 나도 박사 학위라도 좀 따고 싶었던 생각도 있었지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뭐 크게 뱃을 지향을 하고 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가져가야 될 양심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놈들 할 거는 다 챙기고 남들보다 더 탐욕스러우면서 보수니 진보를 논한다? 나는 진중권이가 말 장난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애초에 썩은 놈들이지 보수 진보는 아예 없었다는 걸.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진중견 이제 전 교수 같은 경우도 이게 뭐 그 어떤 NL 주사파의 핵심으로 어떤 운동권을 가담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뭐 그 양반이 이전부터 안다고는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이 문가리 정부 들어와서 어떤 진보 세력 내의 실체를 이제야 좀 이 사람이 좀 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한국에서 내가 볼 때 뭐 저런 류의 사람들은 보통 NL은 안 했을 거고 그렇습니다. 뭐 PD 근처에서 좀 있다가 그냥 그랬을 건데 한국에서 뭐 저런 그 부분에 대해 운동권의 상황과 실체에 대해 솔직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무슨 뭐 처음에는 제대로 됐는데 나중에 욕망에 뭐 넘쳐서 타락했다, 변질했다 이렇게 말하면 난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애초부터 진보는 아니었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학생 운동하던 놈들 내 때 보면요. 굉장히 욕망과 권력 지향적이라는 걸 다 봤거든요. 내 또래의 뭐 서울대 학생회장이나 이런 것들을 옆에서 보면서 말입니다. 저런 식으로 20대에 벌써 이게 데모하면서도 저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학생 운동이나 이런 데서 앞에 섰던 것들이 처음부터 욕망의 덩어리였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 뭐 확인한 적은 없는데 뭐 그닥 그 뭐 아주 뭐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은 없어서 다만 이제 저도 그런 얘기는 간간히 들렸습니다. 어제 뭐 법대에 이제 지나가는 동창이 뭐 운동 되게 열심히 하는 자기 친구한테 어느 날 좀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더니 자기 딱 인생 플랜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학생 운동해서 뭐 전대협이나 뭐 대학 학생이나 전대협이나 이런 데 좀 활동을 하다가 이제 딱 어느 시점이면 딱 그만두고 이제 고시 공부해서 이제 판사 검사 돼가지고서 어느 정도 활동하다가 그 경력을 가지고서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 입당해서 정치를 하겠다. 뭐 그 어떤 자기의 딱 정화된 어떤 그런 게 내용이 있다고 저 들어서 좀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실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특히 법조계에도 좀 어마하게 많은 것 같고 그런 뭐 특혜나 특권 뭐 젊은 시절 때 20대에 그때 뭐 정말 뭐 소장님 맨날 말씀하시지만 어느 누구나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 어떤 해왔던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를 하나 정말 평생을 가진 어떤 무슨 그 어떤 벼슬을 가지고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요즘 얘기하는 똥팔육들이 아 저래 정말 그런 사람들이었구나 생각으로 저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유평등의 가치라는 부분이 자도 없고 우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뭐 넓게 보면 행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내 자유가 확대가 되어야 무언가 성취할 수 있고 또 어떤 그런 그 자유의 확대의 기회가 평등해야 그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문가리의 몰락은 뭐 이거는 뭐 시간 문제다. 결국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제는 뭐 진중권 교수를 포함한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뭐 이제 조선일보 등은 이제 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정권 교체를 지지하는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다수다. 50%가 넘는다. 60%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정권 교체만 되면 다 되는 것이냐. 최근에 뭐 좀 여러저기 두 가지 좀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이제 당연히 올해 이제 새해 이제 교육부 예산이 총 이제 76조 4,645억 원. 그러니까 작년도 75조 7,317억 원 대비 7,328억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온라인 교육 확대 이거 참 여기로 들어가는 한국판 뉴딜 과제 중 하나인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조성 사업을 위한 본격 추진, 고교 무상 교육, 뭐 누리 과정 지원 단가 인상, 학자금 대출 지원 등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은혜 현재 아직까지 경질되지 않고 있는 교육부 장관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 디지털 혁신 공유대학과 같은 한국판 뉴딜을 위한 예산 사업들이
신규 반영되고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누리과정 지원 단가의 2년 연속 인상으로 교육비 부담을 덜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 현상적으로는 예산이 늘어났지만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도대체 이게 그 뭐 예산을 지금 작년보다 지금 뭐 7,300억 이상을 더 썼다 그래서 과연 이게 교육에 있어서 자유가 평등이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를 확정짓는 아무리 뭐 중간에 국가가 지원하든 뭐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교육의 어떤 결과를 확정되는 건 입시 제도인데 그 입시 제도가 불평등하고 불평등한 그 제도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청산 없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또 게다가 이게 무슨 뭐 누리과정 지원 뭐 2만 원 뭐 단가 인상해줬다 이런 것들이 지금 치솟는 사교육비 비용 부담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에 불과한데 누가 뭐 어떻게 얼마나 부담을 덜었다고 지금 이윤에는 자부하고 있는지 좀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정말 위선적이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 생각이 들고 조선일보도 12월 30일자 보도 내용을 보니까 또 경남교육청이 그 초중도 전체에서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를 주 40시간 무기계약직 교육 공모직으로 처우를 개선해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2009년부터 정말 자원봉사자 의미에서 이제 이런 것들 시행해 왔는데 뭐 어느새 보니까 또 이게 이상한 사람들이 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민노총 그 공동운수노조에 가입을 해가지고서 자신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해달라고 막 시위를 하고 하니 진보 성향의 경남교육청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다 그 무계약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는데 반면에 이것도 뭐 최근에 워낙 뭐 취업난 등이 극심하니까 이 교육 교무직 같은 경우에도 뭐 경쟁률이 9대1 정도 된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던 또 수험생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강행해서 예산 낭비를 또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방과 후 학교다 보니까 한 주 15시간 정도를 일을 했었는데 이제 40시간을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별도로 또 무슨 직을 하나 만들고 학교에 또 행정 지원들을 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 거라 봅니다. 자원봉사로 하다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에 돈을 줘가지고 몇십만 원씩이라 또 준 거예요. 네. 왜? 줄 대상들을 찾으려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자원봉사자한테 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돈을 받는 계약직 근로자다 이렇게 인식하게 되고 이제 우리는 그냥 무기계약직으로 이렇게 해주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자원봉사자가 어느 날 무기계약직 공무원으로 방향을 틀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번에 뭐 그 인천국제공항 뭐 공사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거야 아직 내상이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이번에 이제 그 경남교육청에서 전환하겠다는 이 300여 명의 원래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신분도 한번 누가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전환된다는 사실을 알고서 뜬금없이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국가 예산을 서민의 생계를 지원한다고 해가지고서 국가 예산을 확대해서 편성한다, 뭐한다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불평등하게 철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이라든가 정치적 지지자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중산층 내 서민 계급의 이익과 무엇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권 교체의 내용도 결국은 이런 그 중산층과 서민들이 어떻게 하면 삶이 나아질 것인가, 그냥 단순히 문가리가 믿고 문가리의 독재가 싫어서 그냥 사람만 바꾸면 되는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난 이명박근혜 시절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가치가 담보되지 않은 지금 반문연대. 네. 자, 지금 기존에 있는 보수 정당이나 아스팔트 보수나 또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반문연대만 하자. 자, 그래가지고 문을 보낸들 문 다음에 세상에서 항상 착각하고 있는 게 정경련 앞잡이들이 자유시장 경제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자유의 학대를 이야기하는데 자유시장 경제라 해놓고 이 사적 건설 회사들한테
평당 평균 4천만 원 이상의 부동산을 서울에 공급한다는. 평균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뭐 기본적으로 요즘 25평짜리가 10억이라도 싼 거 아닙니까? 새 그렇습니다. 아파트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싼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아파트를 공급해야 될 때 거기에서 내가 집을 살 자유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놀래 자빠진 게 1분이 하위 20%가 자기 수준에 맞는 집 중에서 하위 20%를 살 수 있는 게 한 푼도 안 쓰면 19.8년이에요. 네. 그러면 반을 쓰고 반만 모은다면 4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상위. 그러면 최상위는 어떠냐? 상위 20%가 상위 20%에 해당되는 집을 살라니까 15.2년이에요. 네. 그러면 이 사람도 반만 쓰고 반은 저축한다면 3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집 살 자유에 대한 박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뭐 집값이 현재 지금 집값이 시장 가격이다 아니 그걸 논지를 떠나서 목표는 저는 그러니까 당연히 하향 쪽으로 그다음에 뭐 그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정말 그 좀 어느 정도 자기의 노력으로 도달 가능한 주택 그 구입이라던가 마련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집을 살 수 없는 그 자유를 집을 사야 되는 자유를 박탈당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자유시장 경제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자기가 창의력이 뭐 어떤 의욕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급적 시장에 뭐 공급자나 이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이제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이제 우수한 공급자들이 살아남아서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뭐 질적인 부를 이제 증진시킨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장점인데 그것이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치킨집을 내가 하나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임대료나 어마어마한 뭐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을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내가 어떤 영업을 내가 개시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치솟는 부동산 가격이 국민들의 개개인들, 기업들, 심지어 뭐 공공단체들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영업을 개시하고 어떤 위험을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뭐 고가의 부동산 가격이 뭐 당연하다 이런 식의 그 어떤 담론은 자유를 확대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얘기죠. 최소한 10년 전에 어땠습니까? 중국집에는 동네에 있는 그 그렇습니다. 전단지를 가지고나 네. 나눠준 뭐 이 전단이나 뭐 이 판촉물 이런 걸 보고 냉장고 옆에 붙어 있는 거 주문하면 그 집에서 배달부를 두고 있다가 갖다 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배달하는 사람은 그 중국집에 적어도 정식 직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아파트도 층이 높으면 배달료를 더 내라고. 네. 지금 배민 같은 데 속하지 않은 또 다른 배달 업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민이 워낙 기준을 정해 놓으니까 이 배달 업체들은 심야거나 또 심지어 조금 높은 동네거나 뭐 높은 층이거나 뭐 또 다리 하나를 지나거나 이러면 배달료를 다 급행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담겨 있는 부분은 결국 옛날에 내가 내 장사를 아무 때나 할 자유가 누구든 전화 오면 배달할 자유가 없어져 버린 거야.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자신은 일종의 배달 앱이나 배달 대행 업체에 하청업자입니다. 지금 업자처럼 전락이 자영업자가 아니라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의 하청업자죠. 거기서 주문을 넣으면 주문 받은 대로 생산해 가지고서 또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이제 배달 그 직원한테 근로자한테 토스하는 역할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규제를 완화해서 모든 어플 산업, 플랫폼 산업을 다 활성화시키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보고 얼마 전에 보니까 사쿠라 황장수와 적기조례라고 글을 쓴 놈이 있더라고요. 그 정경련 앞잡이 놈이. 네. 황장수가 영국의 산업혁명의 적기조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 어플을 비판한다고요. 이 자유를 말하자면 그러면 옛날처럼 내가 내 배달을 할 자유를 누가 뺏어버렸습니까? 규제 완화라는 그렇습니다. 명분에 4차 산업이라는 명분에 내 자유를 뺏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카카오앱에 들어가지 않으면 택시 회사들이 영업이 불가능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택시 회사도 수익이 줄어들고 이 도대체 지금 이 정권이나 또 이 보수 수구 기득권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의 확대가 맞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이라는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적어도 공정하게 이렇게 일할 수 있는 평등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공정하게 일할 수 있는 평등이 코로나 국면에서 한번 보세요. 누가 다 희생당합니까? 그렇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다 희생당하지요. 네. 소득도 줄어들고 네. 위험한 일을 나가서 해야, 해야 되고. 되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있는 사람들은 요즘 부동산 가격이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폭등하고 인테리어 산업이 대유행이고 초명품이 아주 히트를 치고 있다. 왜? 투기 산업이 코로나 와중에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뭐 돈놀이 형식, 사실상 뭐 돈놀이 형식으로 지금 모든 게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정말로 이 코로나라는 부분에서 그 대가가 평등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치권 중에 누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느냐. 저도 뭐 나름 관심을 가지고 신문을 보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른바 위장 진보들은 진짜 건드리긴 하죠. 건드리긴데 말 그대로 딱 건드리고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확장시켜서 결국 자기들이 그걸 빼먹는 이제 그런 식의 수준을 한다면 보수는 정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아무런 내용이 없는 거 여러분 다 잘 확인하고 계실 텐데 내년 4월에 지금 예정돼 있는 서울 부산 시장 선거 지금 뭐 오늘 뭐 조선일보 기사를 보니까 뭐 보수 쪽에서 그 국민의힘단 쪽에서는 뭐 경선을 통해서 어떤 좀 인기를 몰이를 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것이다. 아니 지금 다 거론되는 인물들이 지금 이 무대에 등장한 지다 10년이 훌쩍 넘어가는 20년 가까이 된 인물이 대부분인데 무슨 경선을 통해서 인기 몰이를 한다는 것이냐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쨌든 이 정책 정말 특히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고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는 분명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특히 박원순을 포함한 이전 전임시장들은 정말 정시행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들의 삶의 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는 이게 뭐 보수니 어떤 이런 걸 떠나서 국가 재정의 뭐 건전화 이것만 따돌아야 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가 재정이 좀 확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빚을 지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데 다만 그 확대된 재정이 정말 문제 해결에 쓰여져야지 지금처럼 그냥 서민 중산층한테 푼돈 나눠주고 자기들끼리는 또 엄청난 이익을 수익을 걷어가는 이런 구조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등 확대 이 부분이 말과 실천이 그렇습니다. 다르게 네.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권에도 이 부분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사기를 쳤고 수구 꼴통들도 사기를 치고 있다. 네. 그래서 진정한 내 입장에서의 자유와 평등의 확대는 뭐냐? 내가 정말로 소박하지만 소박한 집을 살 수 있는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내 장사를 하면 내 마음대로 배달을 할 수 있는 자유. 네. 이런 걸 보장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대단히 현학적으로 왜곡시키고 사기를 쳐서 두룽실하게 넘어가는데 진정한 나의 자유와 나의 평등이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